태용님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너무 좋은 점만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도 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너무 좀 균형이 안 잡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댓글과 메시지로 이런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아요. 우선 해명을 좀 하자면 그동안 저는 글과 영상, 강연 등의 자리를 통해서 실리콘밸리는 결코 살기 쉬운 동네가 아니다. 물가가 비싸고 세금이 정말 비싸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 한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가 돼도 30% 이상은 세금으로 빠지고 250만 원 정도 이상은 월세로 빠지고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 의료비는 더 비싸. 그리고 비자 문제로 언제 쫓겨날까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또 회사에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날 자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 취업해서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제가 테크 기업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리사,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테크 기업 종사자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치안이 정말 안 좋아요.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리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누가 와서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를 놓고 있는 사람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인 중에서 정말로 퍽치기하고 소매치기 안 당해본 사람이 별로 없고 길거리는 똥오줌 천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자주 했는데 계속 물어봐요. 태용님, 실리콘밸리에 안 좋은 점 좀 없을까요? 우선 이 얘기를 한 1년 동안 들어오니까 제 입장과 기분은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로 내 영상을 꾸준히 본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들 중에서 실리콘밸리의 단점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 균형 잡힌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하지. 하지만 장점이 100개가 있고 한 단점이 30개가 있는데 단점 30개 중에 한 20개는 우리 사회도 이미 갖고 있는 단점이라면 나는 어디에 비중을 좀 더 둬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장점과 단점을 한 5대5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는 게 과연 균형 잡힌 콘텐츠일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홈리스 문제, 치안 문제보다도 가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리콘밸리 하면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인데 왜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정말 관심이 있긴 있는 걸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많을 겁니다. 하지만 치안이나 홈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점 심각해져 왔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실리콘밸리의 가장 아이러니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3세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풍선도 띄우고 이런데 정말 집 앞이 난장판이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참 복잡한 문제예요. 뭐가 복잡하냐면 보통 스타트업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질문을 듣기 마련입니다. 투자자가 말하죠. 당신의 고객은 누구이며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고객이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러한 고객의 숫자가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물론 정부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기존 시장 논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소셜 벤처들도 참 많고 대기업에서도 CSR이라는 활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돈이 약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약간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을 벌이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길거리로 나앉기 십상인 그런 환경이니까요. 개발자 월급이 최소 1억 원 줘야 되는데 돈 안 되는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 정말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이롭게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구글 앞에서는 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졌다면서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요지는 그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테크업계 사람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정말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존 원주민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졌냐면은 일하는 노숙자, 일하는 홈리스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예요. 평소에 시간제 일자리로 일을 하는데도 잘 곳이 없어서 잘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호텔 22번이라는 야간 버스를 타고 밤마다 실리콘밸리를 빙빙 돌면서 잠을 청한대요. 아니, 일하는 홈리스라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일을 해도 잠을 잘 수가 없다니. 근데 이게 사실 구글과 같은 테크 기업의 문제일까? 그렇게 말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무한 경쟁의 환경에서, 특히 인터넷 기술로 인한 국경 없는 경쟁의 환경에서 테크 기업들은,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살아남고 혁신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돈을 많이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빛을 발하면서 돈 많은 테크 기업 종사자들이 많이 생겼고, 이 사람들은 남는 돈을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의 집값이 오른다고 미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소문이 나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인도 사람들, 중국의 부자들이 실리콘밸리에 땅과 집을 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사듯이 매입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것을 부추겼어요. 과거의 기업들은 지역에서 벌어서 지역에서 많이 썼는데, 테크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돈을 벌어서 지역에다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도 했어요. 이게 탈세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탈세가 나쁜 게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경 없는 전쟁에서 미국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미국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정말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장인한테 세금을 정말 많이 뗍니다. 많은 경우 40%까지도 뗀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도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탔던 우버 택시 기사들은 그냥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어요. 돈을 써도 문제 해결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외에도 실리콘밸리의 기술 만능주의, 공유경제의 부작용, 인공지능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자리의 상실, 그리고 탈중앙화 기술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실리콘밸리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테크업계 사람들만 좀 먹고 살만하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살기 어려운 동네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어딜 가든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제도, 문제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리콘밸리는 우리가 미래에 고민해야 될 문제를 지금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그래도 밀레니얼 세대가 일하고 싶은 기업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실리콘밸리 직장에도 분명히 문제들 많이 존재합니다. 일하는 직장인들 힘들고요. 다양성으로 인해서 차별 같은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한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자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그리고 가족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미룰 수 있는 업무 환경 같은 것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들, 많은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을까요? 간혹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는 걸 봤어요. 구글에서도 분명 야근이 있다. 내가 밤에 구글 캠퍼스에 가봤는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 실리콘밸리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리콘밸리도 야근을 하니까 한국인들 더 야근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 기사를 본 제 친구인 구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젊은 총각들은 거기서 빨래도 하고 잠도 자고 거기서 새로운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그 시간까지 야근하는 애들 별로 없다. 제 생각에는 실리콘밸리에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배워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요. 단점을 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지적의 형태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네든 다 똑같아, 문제도 똑같고 살기 힘든 거 똑같아,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퉁쳐버리고 싶으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되게 자유롭게 말해봤는데, 앞으로 실리콘밸리에 안 좋은 점 알려달라는 사람 이제 메시지나 댓글 오면 이 영상 링크 첨부해줘야겠어요. 편하겠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